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구기연입니다. 오늘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이란 한류라는 제목으로 중동 한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사례를 들어가기 이전에 중동 한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깜짝 가수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가수 정국이었습니다. 가수 정국이 카타르 가수인 파하드 알 쿠바이시와 함께 기념송인 Dreamers 함께 불렀습니다. 이 개막식 공연 영상은 역대 아시아인 솔로 가수 라이브 공연 최초이자 역대 아시아 라이브 공연 중에 가장 최단 시간에 조회수 1억 뷰를 기록을 했고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총 1억 6천만 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중동 각지에서 K-팝 콘서트 그리고 K-문화와 관련된 많은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21년 그 자료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세계 메나 즉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이제 메나라고 불리는데요. 메나라 불리는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한류 팬이 10년 사이에 무려 130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한류 팬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메나 지역의 한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한류 지도를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중동 한류의 붐이 일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이집트를 시작으로 2004년 이제 드라마 가을 동화가 방영이 되고 2005년 드라마 겨울 연가가 방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어서 2006년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에서 방영이 되고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드라마 주몽이 방영이 되면서 한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란에서의 중동 시청률의 사례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록으로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최근에는 카타르와 걸프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동에서의 한류 붐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단기간에 성장을 했었고 여기서 특이한 지점은 처음부터 K-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동 전역은 K-드라마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로 사극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한류 현상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중동 시장 확대를 꾀할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한류 현상은 지역에서의 미디어 환경과 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중동 지역 국가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내 국가별 그리고 지역별 환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메나 지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언론 그리고 미디어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200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이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탑 다운 되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과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민간 그리고 반민영 소유가 증가하고 있고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청자들은 더 이상 국영 텔레비전 채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내에서는 굉장히 이 언론 검열 그리고 통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팬덤 역시 중동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한류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란의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한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류 시작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대장금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국영방송국에서 처음 방영이 됨에 따라서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장금이 얼마나 큰 붐을 일으켰냐고 하면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 양금 그 대장금이 아니라 양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양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주몽이 어떻게 보면 이란 내 한국 드라마의 정점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인기 한류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내 국영방송에서는 태종 이방원,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같은 사극 혹은 의학 드라마와 같이 어떤 로맨스가 조금 덜한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위성방송에서는 더 글로리 랄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K-팝은 최근 몇 년 동안 BTS가 굉장히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블랙핑크, BTS, 엑소, 스트레이키즈, TXT와 같은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능 역시도 단순히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 1박 2일, 청춘 MT, 런닝맨 같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이란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싱크홀, 김복순과 같은 이런 영화들 역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소비자 연령대와 성향도 사실은 이 연령대와 혹은 때로는 어떤 계급적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사극 드라마는 주로 중장년층에 대해 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친정부 측에 있는 그런 성향에 가진 사람들 혹은 중도 보수층 혹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극 드라마, 특히 국영방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트렌디 드라마나 영화나 케이팝 등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10대에서 20대 그리고 30대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영방송 그리고 위성미디어. 여기서 이제 위성미디어는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인터넷 방송들이 이제 요즘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터넷 방송 그리고 아무래도 불법 공유 사이트들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그 미디어 한류가 전달되는 그런 주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대장금과 주몽을 국영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한 시기에는 굉장히 그 국영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열 및 통제 그리고 선호에 따라서 따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란 정부의 입장은 이외의 플랫폼, 예를 들면
서구에서 송신되는 위성 방송들, 그리고 플랫폼으로 공유되는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서는 선호를 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란의 10 대들이 너무 이제 한국의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호 콘텐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국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요즘은 케이팝, 그리고 게임, 아동 애니메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한류 플랫폼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SNS, 팬페이지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혐한까지는 가지 않지만 한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이 이란 내부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관찰되는 이유는, 대중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란 문화, 이란 대중문화, 이란 음악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문화를 외면하고 타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방향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팬덤을 통해서 이 10 대들이 어떤 단체적인 저항의 어떤 연대를 꾸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섞인 그런 걱정에서 오는 한류에 대한 어떤 비선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국영방송에서 방영이 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2009년 그야말로 주몽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몽 타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당시 2009년 이제 현지 조사를 1년 동안 현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몽 타임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몽이 방영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길이 한적할 정도로 굉장히 주몽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당시에 거의 모든 잡지의 표지 모델이 주몽을 맡았던 주연 배우 송일국 씨가 모든 잡지의 표지 모델로 장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란 내 LG 전자 제품의 이제 주 광고 모델을 하기도 하고, 2009년 8 월에 송일국 씨가 직접 이란으로 이제 테헤란으로 와서 그 테헤란의 도심 일대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란 한류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꽃보다 남자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꽃보다 남자는 예전에는 사실 이 국영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젊은 세대들이 좀 외면하는 콘텐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국영 방송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뭔가 쿨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꽃보다 남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렇게 뒷골목에서 이런 CD들을, 이런 콘텐츠를 불법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꽃보다 남자가 10 대, 20대 아주 젊은 층들에게 관심을 인제 끌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꽃보다 남자의 OST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OST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그 김현중 씨가 이제 배우로 출연했지만 그때 당시에 WS501에도 멤버였기 때문에 K-드라마에서 K-팝 열풍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꽃보다 남자를 계기로 K 콘텐츠를 소화하는 연령층이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젊은 층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란 한류의 특징은 사실 이란 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언론의 통제,
존재하고 검열이 굉장히 강한 검열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OTT 플랫폼이 이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OTT 플랫폼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되는 많은 한국의 콘텐츠들을 불법 유통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빈센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콘텐츠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접하게 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미디어 환경과 정부 정책에 따른 한류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를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미디어 환경은 한류 콘텐츠들은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영 미디어와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내용이 많이 방영이 되는 외국에서 송출이 되는 페르시아어, 즉 이란어 위성 방송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위성 방송은 이란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역사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란 국민들에게 통제된 사회의 숨통을 트여주는 거대한 헤테로토피아로서 이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이란의 엄격한 미디어 통제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부재라는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실 헌법 제24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이슬람의 원칙이나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출판과 언론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형법 또는 언론법과 같은 하위법에서는 언론인과 예술인을 처벌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이란 국영방송국 IRIB는 사실 이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외면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검열이 최근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혹은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적인 국가 주도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IRIB 속 예능이나 드라마 프로그램 등은 사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를 미리 수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청자들에게는 거의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고, 특히 도시와 젊은 세대 시청자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혁 성향의 도시 시민들은 국영 방송이 아닌 해외에서 송출이 되는 위성 방송이나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류가 이란 안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단순히 IRIB, 즉 국내 방송국을 통해서만 방영이 되는 한국 콘텐츠 분석만으로는 이란 한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주로 안전하고 전통적인 사극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로맨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학 드라마나 수사물 등을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란 위성 방송 내 한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영방송 내 한류와는 살짝 이제 성격이 달라집니다. 2009년 4C1이라는 위성 방송국이 이제 개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국영방송국이 아닌 위성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사극 위주의 평성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게 됩니다. 위성방송을 통한 한국 드라마 방영의 시작은 보다 젊고 개혁적인 정치 성향의 도시 시청자들과 팬층을 확보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국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의 중장년층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곧 세련되지 못한 그런 행위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Force One 채널을 통해서 환상의 커플, 내 이름은 김삼순, 불새 등의 젊은 층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로맨스,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현대물이 소개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Force One은 2016년 채널이 이제 폐지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점차 이란 내 한류 팬들의 연령을 낮아지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그 Force One의 자리에 페르시아나 코리아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이 이제 방영이 되면서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도 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RB라고 불리는 이런 국영방송과 Force One으로 대표되는 지금은 채널이 폐지되었지만 위성방송에서의 어떤 한국 콘텐츠, 한류 콘텐츠의 어떤 성격이나 그리고 주 시청자들이 굉장히 다른 성향과 연령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란 한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란 수용자들을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경에 이란 한류 열풍의 문을 연 장르가 한국 드라마였다면 본격적으로 2012년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대략적으로 2010년 이후가 되겠죠. 그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급이 되고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류의 새로운 붐을 일으킨 것은 바로 K-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팝으로 한류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굉장히 그 한류층이 10대, 20대 여성으로 젊어지고 또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젠더 편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사극, 초기에 이제 도입되었던 한국의 사극은 역사물을 좋아하는 이란의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하지만 K-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의 뭐 90% 이상의 팬덤을 이루는 대상이 바로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젠더 평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글로벌 세계와 마찬가지로 엑소와 BTS, 몬스타엑스 등 보이 아이돌 그룹의 등장과 함께 이란에서 젊은 층들이 이제 한류를 그리고 한류 팬덤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한류센터라고도 불리는 프라클스로 시작을 해서 코리아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클스 내에 이란의 다양한 커뮤니티 결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엑소 그룹의 팬클럽 회장, 그리고 뭐 그 BTS 팬클럽 회장, 뭐 블랙핑크 팬클럽 회장 이런 출신들이 다 프라클스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한류 확산의 초기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좋아하는 가수별로 이제 팬클럽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이 한류 팬클럽 활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한 방에 어떤 방에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제 BTS 텔레그램 방 하나의 텔레그램 방에만 한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팬 모임들이 활발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엑소의 어떤 멤버 이제 경수의 뭐 생일이 되었다라고 하면 카이와 경수 가수 경수의 그 생일 파티를 이 팬클럽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다 함께 이제 카페를 빌려서 그 엑소 가수들의 어떤 생일 파티를 함께 여는 그런 다양한 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류 모임과 활동이 뜸해지면서 팬데믹 이전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생일에 맞춰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식의 모임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팬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란의 팬덤 활동들은 사실 굉장히 그 팬들 중심으로 이란인 팬들 중심으로 인제 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이제 대사관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의 전폭적인 이제 지지를 지원을 받으면서 한류 잡지도 이 한류 팬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사진에서의 잡지는 한류 잡지 대한민국의 사계절 2023년 봄 여름호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란의 이 한류 잡지는 2021년 7월 처음으로 창간된 이래 2023년 9호째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 음식, 그리고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등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테헤란과 이스파한 두 군데에 있는 세종 학당에 관련된 정보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2년 히잡 시위 이후에 이란 사회 내에서 도대체 이 히잡 시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이 10대, 20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국의 그러니까 이란의 10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10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란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문화가 바로 한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이 한류가 바로 이 우리의 이란의 10대를 선동하는 굉장히 위험한 문화가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 군데 있고요. 하나의 이제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이란의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 문화가 채우고 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의 10대를 어떻게 우리의 문화로 채워줄 수 있을까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 이 두 가지 형태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관영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팝에 중독되어서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10대들을 굉장히 꼬집고 있고 그리고 한국 스타들에게 만연한 어떤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문제 또한 자살 사건 연이은 그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한국 연예계 산업 문제를 비판하는 심층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란 사회 내 Z세대가 내부 사회의 가장 비판적인 세대로 인식이 되면서 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이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한류 문화는 이란의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위 문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이란 한류 팬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팬들이 주도적으로 한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세종학당
이제 두 군데가 생겼는데요. 세종학당에서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유학을 택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한 세종학당에서, 테헤란 세종학당에서 만났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뭐 국가 유학생이나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한국으로 유학 와서 자신들의 학업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란 한류 팬들은 사실 지금 한국으로 이란 팬클럽들이 송금이나 자유롭게 이런 뭐 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오른쪽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그 BTS 테헤란의 BTS 아미들이 BTS 데뷔 4주년 때 그 당시에 그 축하하는 그런 포스터들을 전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BTS 아미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이란 내 어떤 장애인 시설이랄지 아니면 고아원이랄지 보육원, 이런 시설에 BTS 아미들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이제 BTS 아미의 어떤 파워와 연대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한류는 다소 통제된 미디어 환경과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란 젊은 층들의 관심과 애정은 놀랍도록 높습니다. 현재 이란에는 다른 중동 국가들인 이집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한국 문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헤란 국립대학교에는 한국어 과정만 있을 뿐 이란 대학교 내에는 한국어 관련 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정규 과정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란 한류는 수용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한류 팬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란 한류 수용자들의 활동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란 한류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